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고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 혼란했던 시기죠. 맞아요. 유튜브 채널 여배우의 책방 영상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복수. 뭐랄까, 전략, 배신, 충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정말 인간 드라마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오자서라는 인물, 그리고 손무, 우리가 손자병법으로 잘 아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 시대의 지혜와 통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초나라에서 시작되죠. 아주 비극적이에요. 태자권이 간신 비무기, 이 사람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고요. 네,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오사. 이 오사 역시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사의 둘째 아들 오자서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오자서는 정말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가슴에 새기게 돼요. 그 탈출 과정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자신을 도와준 어부가 비밀을 지키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 정말 충격적이죠. 그게 당시 어떤 의리나 약속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 좀 섬뜩하기도 하죠. 생명보다 약속이라니.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 결국 오자서는 복수를 하기 위해 오나라로 망명을 가죠. 거기서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있던 공자광을 주목하게 되고요. 네, 기회를 본 거죠. 그리고 왕을 암살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전제라는 사람인데 시장에서 막 싸움질하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니까 바로 돌아가는 모습? 그걸 보고 오자서는 뭘 봤을까요? 좀 특이하잖아요. 아, 그게요.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저 사람은 효심이 깊으니 충성심도 깊을 것이다. 그리고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인물이다. 뭐 이런 걸 간파한 거 아닐까요? 비범함을 본 거죠. 일리가 있네요. 결국 전제는 그 유명한 일화, 물고기 뱃속에 비수를 숨겨서 연회 중에 오나라 왕 요를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대담한 방식이죠. 이 덕분에 공자광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합녀입니다. 이건 뭐 오자서의 치밀함과 사람 보는 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하는구나 싶어서요. 당신이라면 이런 계획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죠. 자, 함녀가 왕이 된 후에 오자서가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을 추천합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손무. 우리가 아는 손자죠. 그렇죠. 당시에는 은둔해 있었다고 하죠. 전쟁 기록 같은 거 모으고 분석하면서 자기만의 병법 체계를 만들고 있었다고. 맞아요. 손무는 처음엔 저기 관직을 사양했어요. 근데 오자서가 계속 설득하고 또 자신의 병법을 실제로 펼쳐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결국 합류하게 됩니다. 손모가 제시한 전략들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예를 들면 초나라가 강하니까 그 동맹국들 중에 좀 약한 나라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전체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아,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뭐랄까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략하는 그런 원칙인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나라가 초나라 수도까지 함락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자서는 드디어 복수를 하죠. 아버지와 형의 원수,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에 300번이나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처절한 복수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오자서 개인의 한은 풀었을진 몰라도 그 잔혹함은 좀 그렇죠. 복수가 또 다른 증오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과격함이나 전쟁 후에 오나라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 같은 것들이 손모에게는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자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야 할지 함녀의 아들 부차대에 가서 오자서는 월나라의 위협을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신 백비의 모함 그리고 부차의 오만함 때문에 결국 자결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자서의 경고는 정말 현실이 되죠. 오나라의 가장 큰 위협? 바로 월나라와의 대결이죠. 여기서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와신삼담의 주인공이죠. 월나라 왕 구천. 네, 맞아요. 구천, 부차에게 패배한 후에 오나라에서 정말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잖아요. 말먹이는 노예 생활까지 하고 심지어 부채의 변을 맛보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신뢰를 얻으려 했다는 기록도 있다면서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굴욕인데. 그렇죠.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말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다 버릴 수 있었던, 뭐랄까, 그 처절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뗄나무 위에서 자고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지죠. 와신삼담. 네. 그래서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패자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처절하게 성공을 이룬 구천 역시 패자가 된 다음에는 변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점이 또 중요하죠. 자신을 도왔던 공신들, 범여나 문종 같은 명신들을 의심하고 숙청하거나 내쫓아버립니다. 범연은 떠났지만 문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게 참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고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성공하고 나서는 경계하고 제거하는 모습, 역사 속에서 계속 보이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손모의 마지막은 사실 좀 불분명하다고 하죠. 네,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군주의 신임, 그리고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이 운명을 가르는구나 싶어요. 오늘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자서의 처절한 복수, 손모의 그 날카로운 지략, 또 구천의 와신상담과 그 이후의 배신까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 복수의 허무함, 전략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당신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특히 그 모든 걸 걸고 정상에 올랐던 인물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 보이는 그 변화, 그게 참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권력이란 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어떤 면을 끄집어내는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고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